안녕하세요, 여러분. 슬기로운 초등생활, 소중한 나, 너, 우리, 마음성장 업 진행을 맡은 전문상담교사 조승희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자신을 얼마만큼 믿고 사랑하고 있나요? 오늘은 우리들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줄무늬 없는 호랑이란 책의 이야기예요. 여기 친구 없이 외로운 호랑이가 있네요. 호랑아, 너 왜 혼자 있어? 날 봐. 조금 이상하지 않니? 호랑이인데 줄무늬가 없잖아. 이런 호랑이 본 적 있어? 나도 다른 호랑이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해봤어. 친구를 만들고 싶었거든. 하지만 아무도 나와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어. 표범들도 반점이 없다며 나를 쫓아냈지 뭐야? 그래서 호랑이는 줄무늬를 찾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분명 어딘가에 내 줄무늬가 있을 거야. 땅속 두더지도 만나고 내 줄무늬 봤니? 자기 그림자를 보고 괴물인 줄 착각하기도 했어요. 괴물이다! 휴, 내 그림자였구나. 나무가 빼곡한 숲을 지나던 어느 날 호랑이의 몸에 줄무늬가 나타났지만 빛이 사라지자 줄무늬도 없어졌죠. 나무의 그림자를 줄무늬로 착각했던 거예요.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면 어떨까? 어쩌면 내 줄무늬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산꼭대기에서 본 세상은 정말 멋졌어요. 작은 호랑이에 비해 넓고 거대했지요. 호랑이는 줄무늬를 찾는 여행을 멈추지 않았어요. 어딘가에 내 줄무늬가 있을 거야. 줄무늬를 찾아 계속 여행하던 호랑이는 피곤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해졌어요. 그때 물에 비친 호랑이를 본 순간 예전과 왠지 달라 보였어요. 점점 모습이 더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줄무늬가 나타났어요. 호랑이에게 어느새 아름다운 줄무늬가 생긴 거예요. 나는 깨달았어.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는 걸 말이야. 줄무늬는 이미 내 안에 있었어. 나는 나를 믿고 내 길을 가기만 하면 됐던 거야. 그리고 나의 새로운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됐어. 여러분은 호랑이 이야기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나요?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가능성을 찾아내는 호랑이를 보고 참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친구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자신을 얼마만큼 믿고 사랑하고 있나요? 아기 때부터 노인이 되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신을 돌보고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게 나를 계속 사랑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나 자신을 너무 엄격하게 대해요. 친구, 선생님, 부모님의 말이 신경 쓰이고 나를 비난하기도 해요.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자신감도 없어져요. 말이 없어지고 혼자 지내거나 이런 내 모습을 숨기려고 더 나를 과시하고 폭력적으로 행동하기도 해요. 혹시 친구에게 실수를 했을 때 스스로 작아지지 않나요? 이때 어떤 친구들은 난 정말 바보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제 날 안 좋아하겠지? 이런 자책하는 말로 나를 아프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친한 친구, 가족, 소중한 사람이 작은 실수로 자책하고 있을 때 어떻게 말해주나요? 그래, 넌 진짜 바보야. 넌 앞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비난을 하나요? 아니면 난 네 편이야. 사과하면 받아줄 거야.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지. 하고 위로해 주나요? 아마 위로해 주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친구에게 하는 말들을 나 자신에게도 해주세요. 나를 다독여주고 사랑해주세요. 자책은 나를 사랑하는데 방해가 된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나 스스로를 어떻게 존중해야 할까요? 선생님이 4가지 방법을 추천해요. 첫째, 거울 보고 사랑한다고 말하기.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사랑해 라고 말해주세요. 둘째, 나를 자주 안아주기. 생각날 때마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검색창에 버터플라이 허그라고 치면 자세하게 나와요. 셋째, 나만의 경계선 지키기.
아무리 친해도 나는 나여야 해요. 여러분만의 개인적인 영역을 만드세요. 나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그러면서 상대방의 영역을 존중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틀려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하고 스스로를 안심시켜 주세요. 부모님이 아기를 안아주고 사랑해 주듯이 나도 나를 안아주고 사랑해 줄 때 진정으로 나를 존중할 수 있어요. 나를 소중히 여기듯이 친구도 소중히 여겨야 해요. 친구와 욕, 츤데레 말투, 텔레파시, 폭력으로 대화하고 있나요? 어떤 친구들은 이런 행동이 친하니까 가능한 행동들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사랑과 우정은 따뜻한 말 한마디에 들어있답니다. 오글거리고 싫다고요? 따뜻한 말이 오글거리기만 할까요? 친구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결국 따뜻한 말입니다. 말과 행동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잘 몰라요. 욕, 츤데레 말투, 텔레파시, 때로는 폭력을 쓰는 행동으로는 내 마음이 온전하게 전달되지도 않고요. 선생님은 내 마음을 말이나 그 친구가 좋아하는 행동으로 직접 전해주는 것을 추천해요. 장난치거나 친구랑 재밌게 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닌 건 알죠? 소중한 사람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을 땐 앞에서 설명한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서로 마음이 연결되게 해주자고요. 이렇게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도 때때로 슬픔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친구와 멀어지는 것 같아 고민하는 친구에게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할 것 같아요?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너 마음이 약하구나. 다른 애랑 놀면 되잖아. 같은 말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해요. 난 네 편이야. 많이 힘들었구나. 이 마음을 누가 알아주면 좋겠어. 이런 말은 친구의 상황을 공감해주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고 마음이 연결되는 말이랍니다.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돕고 싶을 땐 3가지만 기억해요. 물, 들, 연. 물어보기, 들어보기, 연결하기로 다가가기. 쉽죠? 예를 들어, 친구야,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 물었고, 무슨 일이 있었어? 란 질문으로 듣고, 같이 가볼래? 란 말로 연결하는 거죠.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를 같이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Let's go! 연결하기는 우리 주변에 도움을 주는 전문가와 기관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학교에는 담임 선생님과 위클래스 선생님이 있고 각 지역마다 위센터도 있어요. 그리고 전화나 어플로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답니다.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 혹은 누군가를 도와줄 때 이 연결하기를 꼭 활용해 보세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나를 다독여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나를 존중하는 방법 잊지 않았죠? 꼭 실천해보세요. 오늘은 소중한 나, 너,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영상을 본 모두가 자신과 상대방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